그래서 예를 몇 개 보면은 자 1번 드디어 이제 FOL 세팅에서 밸리드한 포뮬라들을 몇 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밸리드한 포뮬라를 일반적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의미를 우리가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주는 의미를 줄 수 있으면은 밸리드한 게 나올 리가 만무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이 빌트인 로지컬 커넥티브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밸리드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들만 밸리드한 거예요. 그래서 for x.px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사실이면 그 변수만 바꿔도 바꿨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실이죠. 그래서 증명해 봅시다. 자, invalid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interpretation i가 있어서 i에서 f가 invalid하다 가정이고요. 이제 implication이니까 앞에 거 가정이 사실이고 결론이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번, 3번. 2번은 유니버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바로 못 쓰고, 3번이 existential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을 가지고 써보면 그러니까 모든 y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v가 존재해서 y에 v를 어사인하면 py가 거짓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 v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성질 px가 false가 되는 그 값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존재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갖고 와가지고 2번에서는 모든 거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방금 인트로듀스한 그 값 v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야죠. 그래서 x에 우리가 4번에서 인트로듀스한 v를 어사인을 했을 때 px가 사실이어야 됩니다. 4, 5번이 이제 컨트라딕션이죠. 왜 컨트라딕션이냐면 이 프레디켓 같은 프레디켓이고 이 아규먼트 값이 지금 같아요. 현재 주어진 인터프리테이션을 보면 y가 v고 아래서는 x가 v고 얘네들 값이 같고 얘네가 얘네들만 빼면 공통된 거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공통된 인터프리테이션 i에서 모순이 있는 거죠. 지금 아규먼트가 다 같은데 같은 프레디킷을 어플라이 했더니 다른 게 나왔으니까 지금 얘네들로 확장하기 전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 확장을 하기 전부터 이 P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컨트라딕션 룰이에요. 이런 식으로 first order 세팅에서도 밸리드한 포뮬라들을 증명할 수 있다. 자, 한 가지 더 해보면, 자, 이것도 뭐 당연한 건데 되게 중요한 포뮬라, 밸리드한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사실이면 어떤 x가 존재해서 not px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x를 갖고 와도 px가 사실이다랑 같은 거죠. 자,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셋솔버, SMT 솔버를 쓸 때 이 밸리더티를 따질 때 not을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을 표현한 거고요. 퀀티파이어로. 자, 양쪽이기 때문에 먼저 오른쪽, 왼쪽을 따로따로 해서 얘를 F1, F2라고 하고 F1부터 밸리드하다는 거를 보여보겠습니다. F1이 invalid하다 그러면 어떤 단례가 있어서, i가 있어서 i에서 F1이 거짓이어야죠. 자, 그래서 자, 그 가정이 사실이고 결론이 거짓이어야 됩니다.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경우에만 얘가 거짓이 되겠지. 자, 그래서 2번을 보면 1번 역시 1번은 지금 유니버셜 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쓸 수 없고요. 2번부터 보면 2번 앞에 negation 붙어 있으니까 negation을 얘랑 상쇄시키면 상쇄되고 캔슬 되고 이렇게 3번이 사실이고 자 이거 existential을 뜻하니까 어떤 v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v를 가지도록 i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not px가 사실이다. 이게 디라이브가 되고요. 자 그러면 1번을 다시 가보면 1번은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도입한 이 v를 어사인 한 다음에 px가 사실이다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4, 5번을 보면은 모순이죠. 자 이쪽 방향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F2가 밸리드하다 한번 증명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중에서 그 우측에 있는 것들에 그 not 다음에 there exists x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egate 뒤에 there exists x 네, negate 네. px가 있는 건데 네. 저거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야기 좀 어려서 그런데 자연어로 저거를 풀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좀.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존재하는 게 아니다.
거의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반대로 이 오른쪽이 사실이라고 할 때 왼쪽이 거짓이겠죠. 얘가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인밸리드하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바뀌었죠. 1번에서 1번이 이그지스텐셜 룰이 됐으니까 어떤 V에 대해서 PX가 거짓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2번이 이제 유니버셜 프로퍼티. 2번에서 지금 이 앞에 니게이션을 없애면 얘가 다시 얘를 없애면 이렇게 되겠죠. 없애면.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유니버셜 프로퍼티 클레임을 하고 있으니까 방금 만든 도입한 이 V를 넣어주면 그럼 이 니게이션 없애면 모순이죠.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성립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 어떤 콘스탄트 A에 대해서 PA가 사실이면 exist x.px가 사실이다. 우리가 에비던스를 갖고 있으면 A가 P에 대해서 사실이다, PA가 사실이다, P가 A에 대해서 사실이다라는 증거가 콘크리트하게 있으면, 익스플리시트하게 주어지면 existential quantification for exist x.px가 사실이다를 당연히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으니까 프루프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면 자, 이게 인밸리드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정이 사실일 때 결론이 거짓이다. 거짓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보면 3번이 유니버셜 룰이니까 저 X에다가 앞에서 뭔가 우리가 증거로 뭔가를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값으로 치환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로 치환했냐면 이 X가 이 A 값으로 A 값 I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인터프리테이션 I에서의 A 값으로 그게 알파 I가 어사인 해주는 거죠. 현재 인터프리테이션에서의 A 값을 계산해서 그걸 X에다가 넣어주면 거기서도 저게 성립을 해야죠. PX가 거짓이어야지. 그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위에서. 그래서 모순이죠. 2번이랑 4번을 보면 네, 마지막 이그젠플은 인밸리드하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인밸리드하다는 걸 보이는 거는 발레를 찾아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 찾아주면 되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면 for 모든 x에 대해서 px, x가 사실이면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y에 대해서 pxy가 사실이다. pxy가 사실인 모든 y에 대해서 pxy가 사실이다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한다.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오른쪽이 더 스트롱한데 왼쪽보다 오른쪽을 만족시키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 임플라이가 될 리가 없는데 발레를 찾아보면 뭐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i를 찾아야 되냐면은 not f가 사실이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을 그냥 바이너리로 0, 1로 도메인 값을 0, 1로 택하고 그리고 어사이먼트 알파를 어떻게 택하냐면 저 프레디킷이 못한대요. P가 그냥 P가 이런 프레디킷이 되도록 P0는 제로고 P1은 1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이죠. 그러면은 저 왼쪽은 모든 x 왼쪽이 일단 모든 0 그러니까 모든 x 지금 바이너리니까 0, 1밖에 없죠. 그래서 P00가 사실이고 P11이 사실이에요. 두 개. 그래서 얘는 이제 true가 되고 오른쪽은 모든 y에 대해서 pxy 그러니까 p0, 1, 1, 0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x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뭐가 사실이어야 되냐면 px0, px1 이게 사실이 되는 이게 다 성립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래 우리가 여기서는 같을 때만 P가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모든 Y에 대해 성립하는 건 아니죠. X랑 Y가 같을 때만 성립하니까 항상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0, 1일 때 false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노테이션 뭐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노테이션이 이런 걸 뜻하는 이걸 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디킷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페어들의 집합으로 쓸 수 있죠. 사실이 되는 true를 만드는 그런 인풋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 우선데 P 0,0이랑 P 1,1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false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 0,1 이런 건 false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그젬플 4개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PI가 지금 협력을 받았을 때 true를 반환한 그러니까 P 프레디킷 PI는 제가 잘못 쓴 거고 그냥 P의 정의를 0,0, 1, 그러니까 true로 만드는 값들의 인풋들로 프레디킷을 정해요. 자, 그래서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FOL 뭐 성질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제 first order logic 방금 우리 만든 이 디덕티브 시스템이 프루프 룰들이 still sound and complete 하긴 합니다. 우리 불리안 로직에서처럼 사운드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프루프 시스템이 사운드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프루버블 포뮬라가 밸리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프루프 시스템이 true, 밸리드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진짜 밸리드한 겁니다. 그럴 때 사운드한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 이 프로그램 분석이랑 검증에서는 사운드란 단어를 믿을 수 있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혹은 안전하다.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프로프 시스템을
분석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증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현할 검증기가 사운드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 검증기가 클레임하는 그 세이프 그 커렉트하다고 클레임하는 모든 포뮬라들 밸리드하다라고 클레임하는 그러니까 프루프가 되면 얘는 클레임하는 거죠. 밸리드하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검증기로 컨텍스트에 다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 이 검증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입력받고 얘는 이게 커렉트하다 혹은 커렉트하지 않다. 이게 뭐 바이너리 답을 줄 텐데 얘가 커렉트하다는 답을 주는 이유는 뭔가를 증명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검증기가 사운드하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커렉트란 답을 주면 진짜 커렉트한 경우를 우리가 얘가 사운드하다고 그래야 믿을만한 거죠. 조금 더 직접적인 원하는 예제로 화재 경보기 생각해볼게요. 이 방에 화재 경보기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없나? 저기 있네. 화재 경보. 만약에 저 사이렌 알람이 울렸어요. 알람이 울렸어. 혹은 알람이 안 울렸어.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알람이 저게 믿을만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불이 났으면 어떻게 우리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울렸으면 불이 난다. 제가 사이렌이 울리면 불이 난 거다. 그게 믿을만한 건가요? 어쨌든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런 프로퍼티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람을 낼 때마다 불이 나 있다. 뭐 그런 성질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폴스 알람을 낼 수도 있지. 알람이 울렸는데 불이 안 났을 수도 있죠. 근데 불이 났는데 알람이 안 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알람을 냈으면 정말 항상 불이 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성질이죠. 그리고 불이 실제로 났으면 알람이 무조건 울린다. 이것도 좋은 성질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하면 이 커렉트하다고 주장하는 게 불이 안 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 커렉트하다는 게 불이 안 난 거. 근데 인커렉트하다는 게 불이 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안전하다는 거는 불이 안 났다 그러면 정말 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그러면 진짜 오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컴플리트하다는 거는 불이 났다 그러면 진짜 불이 나 있는 상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 프로프 시스템이 그런 검증기 혹은 파이어 알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니스는 그런 거고 컴플리트니스는 모든 밸리드한 포뮬라가 프로버블하다. 그러니까 모든 밸리드한 포뮬라들이 저 프로프 시스템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익스프레시브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컴플리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기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커렉트한 프로그램이 얘가 다 커렉트하다고 할 수 있으면 컴플리트한 거죠. 자, 어쨌든 그 FOL에서도 사운드 앤 컴플리트하다. 그래서 모든 브랜치, 스매틱 아규먼트, 저 프로프 트리에 모든 그 브랜치들이 다 클로즈돼 있다. 그러면은 얘는 밸리드하다. 진짜로 밸리드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의의 밸리드한 포뮬라를 갖고 왔을 때 그
그게 우리가 방금 정의한 프로프 룰로 증명이 항상 매칭되는 증명이 존재한다.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컴플리트한 겁니다. 자, 그래서 first order 세팅에서도 substitution 그 앞에서 정의했던 뭐 그런 뭐 equivalent formula 그리고 포뮬라 스키마 뭐 이런 프로포지션들이 성립을 하는데, 자, substitution은 앞에서 동일하고요. 이런 fi maps to gi 얘네들의 이런 바인딩들의 매핑들의 집합이고요. 시그마.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바꿔치기는 동시에 일어난다. 연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일어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이런 f가 있다. 그리고 substitution 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저 안에 게 되는 거죠. f에 시그마 어플라이 하면 x를 gx로 바꾸니까 이 x가 gx로 바꿔치기가 되고, 이 y는 fx로, 얘가 이렇게 바꿔치기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런 f와 저런 시그마가 있을 때 substitution 결과는 저 아래 포뮬라가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이상한 substitution이긴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 로직도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랭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이 퀀티파이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뭘 뜻하는 거냐면 x라는 변수를 여기서 디파인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변수를. 그리고 얘가 definition이고 이게 x의 use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면은 변수 x를 선언한 다음에 그리고 x를 아래에서 쓰는 겁니다. 정의한 다음에. 그럼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는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는 모든 x를 y로 바꾼다. 이름을 변화시키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바꿔치기를 하면 의미가 변화하죠. 당연히. 프로그램에서도. 예를 들어 x가 함수의 인자로 들어온 데피니션인데 이 바디에서 x를 y로 바꿔버리면 의미가 당연히 변화합니다. 같이 바꿔줘야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substitution을 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safe하게 해야 되는데, safe한 substitution,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못하고 어떤 semantic property, 유용한 성질이 있으려면은 safe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별건 아니고 substitution 하기 전에 바운드 베리어블들을 이름을 다 바꿔주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끼어 들어가도 substitute, replace가 돼도 안 좋은 이펙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놓고 바꿔치기 한다. 그 앞에 예제를 다시 보면 여기서 지금 예민한 변수들은 자유 변수는 상관없지만 바운드 베리어블 이 x들 여기는 뭐 상관없고, 얘가 지금 아무렇게나 바꿔치기가 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유니크하게 바꿔놓습니다. 시간을 적용하기 전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렇게나 바꿔치기 해도 돼요. 어차피 이 x 프라임은 유니크한 변수로 이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안 좋은 이펙트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 바꿔치기 해보면 이렇게. 얘는 바꿔치기가 안 된다. 이거에 의해서. 이런 식의 substitution을 safe substitu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프로포지셔널 로직에서도 이런 프로포지션이 있었죠. 이런 성질이 있었죠. 시그마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이퀴밸런트한 애들로 이루어진 substitution이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의 f에 대해서 f에 시그마를 어플라이 하면 still equivalent하다. 근데 이 f의 퀀티파이어가 있는 세팅에서는 safe하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성질도 있었죠. 불리한 로직에서도 어떤 밸리드한 포뮬라가 있으면 밸리드한 포뮬라 스키마라고 했죠. 거기서도 밸리드한 포뮬라 스키마가 있으면 그리고 시그마가 어떤 서브스티튜션이다. 뭔가를 만족하는 서브스티튜션이면 H 시그마가 스틸 밸리드하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로직에서도 그렇고 FOL에서도 그렇고 포뮬라 하나를 증명하는 게 사실은 무한히 많은 포뮬라들을 증명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걸 증명했었죠. 이거.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인 걸 보이려면 이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F는 임의의 포뮬라를 뜻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레이스홀더라고도 부르는 임의의 포뮬라일 때 얘가 임의의 포뮬라가 돼도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앞에 시멘틱 아규먼트 디덕션을 적용해서 그럴 때 이런 일반적인 포뮬라를 포뮬라 스키마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그래서 포뮬라 스키마 H 저런 게 있을 때 저 F들은 플레이스홀더하고 임의의 포뮬라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근데 퀀티파이어가 있으면 뒤에 사이드 컨디션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포뮬라도 밸리드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가 사실이면 f가 사실이다. 이렇게 이 두 개가 이퀴밸런트한데 그 조건은 x가 f에 등장하지 않을 때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x가 만약에 f에 등장하는 거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포뮬라 스키마는 사이드 컨디셔널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증명할 때도 이걸 만약 증명을 했다. 그러면 이 사이드 컨디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고 얘를 사용할 때도 그래서 사용할 때도 이걸 만족할 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사이드 컨디션이라는 거는 저것 또한 FOL로 인코딩을 해서 같이 증명하지. 네, 뭐라고 했죠? 저 사이드 컨디션 같은 것을 이제 포뮬라에 퀀티파이어를 썼을 경우는 사이드 컨디션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지. 사이드 컨디션을 포뮬라로 표현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증명해 볼 수는 없고 if then else. 예를 들어서 저 사이드 컨디션이 성립하면 이 포뮬라가 성립한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그게 뭐 그걸 표현한 거긴 한데 우리 지금 우리 신텍스에 이런 게 일단 없죠. 이런 게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 못하고 있는 거고 의미적으로는 좀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서브스티튜션이 있을 때 시그마가 있을 때 이 플레이스홀더 그러니까 이 포뮬라들을 FOL 포뮬라로 매핑해주는 그런 서브스티튜션이고 스키마 서브스티튜션 그리고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H 사이드 컨디션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스키마 포뮬라 스키마가 있고 시그마가 어떤 임의의 서브스티튜션이고 얘는 이런 그 플레이스 홀더들을 포뮬라로 매핑해주는 그런 서브스티튜션이다 라고 하면은 뭐 그냥 어플라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제한 없이 오직 제한은 여기 이 컨디션에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컨디션을 만족할 때만 만족하는 서브스티튜션이면은 그냥 뭐 세이프티 상관없이 그냥 어플라이 하면 된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이제 밸리드한 일종의 포뮬라 스키마인데 이거를 우리가 증명했다고 쳐볼게요. 먼저 증명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사이드 컨디션이 없는 애고 그리고 어떤 서브스티튜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F를 저 오른쪽으로 매핑해주는 자,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H가 사실이고 이 시그마가 플레이스홀더를 매핑해주는 서브스티튜션이니까 얘
G를 이렇게 정의한 얘는 밸리드하다. 자동으로 밸리드해진다. 그런 거예요. 밸리드한 거로부터 substitution을 apply하면 밸리드한 게 계속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하나 증명하면 무한히 많은 것들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는 게 우리 앞에 있는 이 프라포지션, 이 성질이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 스키마가 사이드 컨디션이 있다 그랬죠. 프리 베리어블에 대한 이 플레이스 홀더의 프리 베리어블들에 대한 사이드 컨디션을 가질 수 있는데, 자,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증명했다고 해볼게요. 뒤에서 증명해 볼 건데 증명돼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임의의 substitution, 플레이스홀더를 매핑해주는 임의의 substitution을 생각을 해보면 H에다가 시그마 어플라이 하면은 이런 G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볼 것도 없이 밸리드하다. 왜냐면 이 시그마가 이 컨디션을 만족하거든요. 이 F가 이 바꿔치기에서 들어가는 이 F에 X가 없죠. 그래서 저 지금 어플라이하는 substitution이 저 사이드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면 still valid하다, 그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런 스키마. 자, 이 오른쪽 왼쪽 따로따로 보면은, 오른쪽부터 보면은 어쌔션, 왼쪽이 사실일 때 오른쪽이 거짓이어야 되고요. 자, 1번 보면은 모든 x에 대해서 f가 사실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이드 컨디션을 알고 있죠. x가 f의 프리 베리어블이 아니다, x에 등장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f에 x가 등장 안 하니까 for 시멘틱스 생각해보면, for의 시멘틱스 생각해보면은 x에 아무 값을 어사인 해도 f엔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3번이 성립합니다. F의 프리 베리어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F에 관여한다는 아니요, 그냥 간단히 f에 x가 없다, 이런 x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가 x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프리라는 어떤 모디파이어의 의미는 저 포뮬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어떤 함수들의 집합을 발언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사용되는 프리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프리 베리어블 할 때 프리랑 좀 위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사실 우리 정의했었죠, 예전에. 어디서 정의했더라? 그럼 아무거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정의했더라? 못 찾겠네. 어딘가 있어요. 아니, 별게 아니고 F 안에 있는 프리 베리어블들의 집합. 애매한 걸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인덕티브하게 간단히 정의되죠.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F5의 세팅에서 정의를 엄밀하게 하진 않았지만, 했나? 네, 엄밀하게는 안 했죠. 여기서 엄밀하게는 안 했는데,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for x.f의 프리 베리어블은 바디의 프리 베리어블을 구하고 그리고 x를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덕티브하게 심플하게 다 정의되는, 그래서 집합을 뜻하는. 네, 그래서 1번에서 3번이 되고 두 개가 이제 컨트라딕션. 왼쪽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1, 2번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f에 x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없애지 않고 여기 이 1번에서 이거의 의미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니게이션을 안쪽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없앨 수 있죠. x가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아니니까 퀀티파이어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랑 4번이 컨트라딕션. 질문 있나요? 만일에 그러니까 프리 fx가 없다는 거는 만일에 fx가 있더라도 그거는 더 작은 스케일의 또 다른 퀀티파이어 있는 x인 거지 바깥에 있는 x가 그냥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심플하게 얘기하느라 이 x가 f에 전혀 등장 안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 f가 이런 x가 있을 수도 있죠. 신택티컬리. 근데 이거는 이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 x라고 프리 베리어블이 아니죠. 네,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래서 FOL 세팅에서도 substitution을 정의했고, 여기서도 CNF, DNF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FOL 퀀티파이어가 있는 세팅에서도. 그래서 NNF부터 정의하면은 NNF 정의는 똑같고요. 거의 동일하고, 우리가 어떤 FOL 포뮬라 F를 NNF로 바꾸려면 이런 이퀴밸런스를 이용해서 그 임플리케이션 없애고 if and only if 없애고, 그리고 니게이션 다 안쪽으로 최대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남아있는 게 and, or와 그리고 리터럴 변수 앞에만 니게이션이 하나 붙을 수 있는 형태가 NNF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더블 니게이션 없앨 수 있다는 거고, not true는 false고, 그리고 그 아래 뭐 당연한 것들이고, 퀀티파이어만 좀 보면, 자, 퀀티파이어 안으로 니게이션이 들어갈 때는 바뀝니다. fal은 exist로 바뀌고, exist는 fal로 바뀌고. 자, 그래서 뭐 이런 G를 NNF로 바꾼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듯이 이런 임플리케이션부터 없애보면 얘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니게이션 안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 이퀴밸런스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니게이션 더 넣어야죠. 한 번 더 넣어야죠. 더 넣으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변수 프라포지셔널 베리어블이 프레디킷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프레디킷 앞에만 니게이션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NNF. 자, 그리고 CNF, DNF도 정의되는데, CNF, DNF는 퀀티파이어가 포뮬라에 맨 앞에만 붙어 있는 형태에서만 정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형태를 프리넥스 노멀 폼 (PNF라고 그래요. 어떤 포뮬라가 논리식이 PNF다. 그러면 퀀티파이어가 다 앞에만 쫙 붙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 QI들은 fal이나 existential quantification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F는 quantifier free 논리식. 퀀티파이어가 저 안에 지금 F 안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퀀티파이어가 이렇게, 얘는 이제 PNF가 아니에요. 안쪽에 이렇게 퀀티파이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맨 바깥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일렬로 줄 셀 수 있고, 뒤에는 이 바디에는 여기에는 for exist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항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이제 PNF라고 하고, 이렇게 PNF 형태로 바뀌어져 있을 때 이 F가 CNF면 우리가 전체를 CNF라고 하고, 그리고 F가 DNF면 전체를 DNF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F가 주어졌을 때 얘를 이퀴밸런트한 PNF로 어떻게 바꾸냐? 간단하고요, 사실. 일단 NNF로 바꾸고요. 그걸 F1이라고 그럴게요. NNF로 바꾸고 F1이다 라고 하면은, 자, 이 F1에서 quantified variable들을 다 유니크하게 바꿔놔요.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수들, 바운드 베리어블들은 다 이름을 다 바꿔놓습니다. 유니크하게. 그걸 F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2에서 quantify를 없애버려요. F3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3 앞에다가 퀀티파이어, 지금까지 있었던 없앴던 퀀티파이어들 그냥 앞에다가 PNF 형태가 되도록 쭉 붙여 놓습니다. 만약에 X1이 F2에 만약에 X1도 for X1이라는 게 있었고 어떤 뭐 exist X2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네를 그냥 앞에다가 놓는다는 얘기야. 각각 살려가지고. 근데 이때 그냥 쭉 나열하면 되는데 순서만 좀 지켜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원래 오리지널 포뮬라에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내가 어떤 QJ가 있어가지고 QJ.뭐 X1 점이 아니지? 어쨌든 QJX1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얘를 포함하는 스콥에 여기에 QI의 X2 뭐 이런 퀀티파이어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F2가 이렇게 생긴 거고, F3는 여기서 얘네들을 지금 제거를 한 겁니다. 퀀티파이어를. 그러면 그리고 앞에다가 지금 놓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 앞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건데, QJ를 먼저 갖고 와야 돼? QI를 먼저 갖고 와야 돼? QI부터 해야겠죠. 그래야 원래 스콥이랑 지금 맞을 거 아니에요. QI부터 놓고 안쪽에 있었던 QJ를 뒤에다가 놔야지. I 뒤에다가. 그래야 오리지널 그 스콥을 보존하면서 바꾸는 거잖아.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QI가 퀀티파이어인데 어떤 퀀티파이어냐면 QJ라는 게 QI의 스콥 안쪽에 있는 M에는 QJ보다 I가 먼저 오도록, 왼쪽에 오도록 그것만 주의해가지고 주의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PNF고, 그게 PNF 형태가 DNF면 DNF고 CNF면 CNF다. 네, 간단히 예제로만 보겠습니다. 근데 F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일단 NNF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quantified variable 다 리네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Y가 있는데 Y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Y를 W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퀀티파이어를 다 제거해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퀀티파이어 free 논리지게 되고, 이 F3 앞에다가 지금까지 제거했던 퀀티파이어들을 쭉 늘어뜨려 놓는데, 이때 만족해낸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지금 범위가 Y의 범위는 이만큼이고, 여기서 오메가는 W는 이만큼이고 X는 이만큼이니까 X가 Y랑 W보다 항상 왼쪽에 와야 돼요. 그것만 지켜주면 돼요. Y랑 W는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놔둬도 되고 이렇게 놔둬도 되고, 근데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다 했고요. 디사이더빌리티만 잠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satisfiability, 그래서 결국에 이 FOL에서도 우리가 satisfiability, validity라는 개념을 정의했는데 결국 이 setsolver, satisfiability라는 개념이 우리 그 오토마타 시간에 배웠던 formal language에서의 inclusion 문제랑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랭귀지를 어떤 랭귀지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LPL이라고 하는 얘는 모든 랭귀지라는 거는 스트링들 집합이죠. 그래서 어떤 스트링들을 사용할 거냐면은 모든 satisfiable한 포뮬라들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et problem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W라는 포뮬라가 주어지면, 스트링이 주어지면 얘가 set이냐 unset이냐 판단하는 거는 이 랭귀지의 멤버십 프로블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을 지금 어렵게 했는데 아무튼 satisfiability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모든 셋 포뮬라들의 집합을 생각할 때 그 집합의 멤버십 쿼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불리한 로직 저 문제는 당연히 디사이더블 하죠. 저 LPL 이거 체크하는 게 트루 스테이블 메소드가 있으니까 모든 경우 다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디사이더블 합니다. 이 랭귀지가 디사이더블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튜링 머신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푸는. 자, 근데 디사이더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뭐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런 건데 당연히 디사이더블 하고요. PL의 경우에는. 그런데 디사이더블 하는데 FOL 같은 경우는 언디사이더블 하다. 뭐 당연히 언디사이더블 하죠. 저게 그 일반적으로 무한한 시간이 걸리면 언디사이더블 한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셋 여부를 셋이나 밸리더티를 판단하려면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을 다 해봐야 되는데 밸리드한 거 보이려면 그렇기 때문에 디사이더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디사이더블한 문제고요. PL이 FOL은 대표적인 언디사이더블한 문제입니다. CS에서. 참고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디사이더블한 문제가 많아요? 언디사이더블한 문제가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디사이더블이 더 많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다.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 네, 다수결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많겠네요. 왜 그렇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얼마든지 풀 수 없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서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풀 수 없는 걸로 항상 만들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문제 난이도를 낮추는 건 쉬운데 올리는 건 어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거를 검증해봐 이런 식으로 하지 나이가 높이는 게 가능하지만 수학적으로 이게 항상 맞아 떨어지는 걸 증명해라 아예 전혀 다른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럴 듯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간단한 얘기인데 오토마타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나? 2학년 과목이라. 풀 수 있는 문제는 디사이더블한 건 튜링 머신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튜링 머신 개수가 몇 개예요? 튜링 머신 표현 가능해요. 튜링 머신.
무한하지만 셀 수 있는 무한이잖아요. 근데 undecidable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사이즈지 사실. 풀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풀 수 있는 게 훨씬 적고, 그리고 풀 수 있는 것 중에 빨리 풀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뭐 빨리 풀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응? 빨리 못 푸는 게 더 많다? 그렇겠죠. 여러분 알고리즘 책 두께 뭐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알고리즘 책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껏 해봤자 뭐 n 제곱, n 세제곱, n 4승짜리도 별로 없지 않아요? 5n 아니면 뭐 로그 n, n 로그 n, n 제곱, n 세제곱 뭐 이 정도지. 그리고 거기서 다루는 문제가 뭐 뻔한 거밖에 없잖아요. 뭐 그래프 뭐 서치하는 거나 아니면 뭐 트리에서 뭐 찾거나 뭐 정렬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뭔가 기발한 알고리즘 중에 폴리노미얼 타임인 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서프라이징한 문제인데 폴리노미얼 타임이다. 그런 거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뻔한 것들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는 불행히도 빨리 풀 수 없거나 아예 풀 수 없거나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자, syntax, semantics, first order. 그래서 우리 이 과목에서는 first order 로직까지만 다룰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로직들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템포럴 로직이라는 것도 있고 시간 개념을 다루는 등등 있는. 그리고 로직은 또 만들기 나름인데 우리 뭐 여기 first order 로직까지만 다룰 거고, 그리고 satisfiability, validity라고 하는 개념들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뭐 이런 거 뭐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soundness, completeness 중요한. 이것도 뭐 우리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는 뭐 크게 뭐 관심 크게 중요하진 않고,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